한서준은 서울의 낡고 허름한 동네에 위치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그 이면에는 상위 1%의 재벌가인 신화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막대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편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바쁜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채워져 있었다. 서준은 재벌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여느 또래들과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점심시간에는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배를 채우곤 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할머니의 삶을 존경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서준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드러났다. 어느 날,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힘겹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지만 서준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서준은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노인은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 노인은 바로 그의 미래 장모인 이은주 회장이었다. 서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한 노인을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서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보물이 있었다. 바로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펜던트였다. 펜던트는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서준에게 이 펜던트를 건네며 이 펜던트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를 진정한 가족에게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서준은 그 펜던트가 단순한 유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서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윤.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제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지윤은 서준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반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와 연애를 시작했다. 서준은 지윤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지윤은 서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서준은 지윤이 자신에게 프러포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지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서준 씨, 사실 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지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저희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라고 말했다. 서준은 충격에 빠졌다. 지윤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자신의 반지하 방,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지윤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서준은 불안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다. 김지윤의 충격적인 고백은 한서준의 평온한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지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제국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서준의 마음속에 기쁨보다 커다란 벽을 세웠다. 그의 소박한 삶과 지윤의 화려한 세상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지윤의 어머니, 이은주 회장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서준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지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다. 지윤 씨, 나는 어머니를 만날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저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윤 씨의 세상과는 너무 달라요.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지윤과의 사랑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윤은 서준의 손을 잡고 그를 안심시켰다. 서준 씨,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제겐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당신을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지윤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서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지윤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다. 며칠 후,
서준은 지윤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지윤의 집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다. 서준은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로 가득한 집 안에서 주눅이 들었다. 그때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바로 이은주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지윤이의 남자친구라는 아이인가 보군? 꼴이 말이 아니군. 이 회장의 차가운 말에 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이 회장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멸시를 읽을 수 있었다. 지윤은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에 화를 냈지만 이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윤아, 넌 이 아이와 결혼할 수 없어.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너를 위해 더 좋은 상대를 찾았어. 바로 최효정이야. 이 회장의 단호한 말에 지윤과 서준은 충격에 빠졌다. 그때 이 회장은 서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만약 네가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고 싶다면 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거야.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모두 통과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지. 이 회장의 제안은 서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지윤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 회장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시험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회장은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좋아. 첫 번째 시험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주는 곳에서 일해야 할 거야. 3개월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윤이와의 관계는 끝이야. 이 회장의 말에 서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윤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윤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서준은 제국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는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회장이 정해준 부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청소부들의 휴게실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이 회장이 위장한 청소부 김 씨였다. 이 회장은 서준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이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서준이 처음으로 출근한 제국그룹 본사의 청소부 휴게실은 그가 상상했던 화려한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는 낡은 청소 도구들이 가득했고 땀에 절은 작업복이 쌓여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초라한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새로운 사람인가 보네. 나는 김영숙이라고 래. 여인의 이름은 김씨로 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허름한 옷차림과 달리 단단하고 강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은주 회장이라는 사실을 서준은 알지 못했다. 이 회장은 서준의 첫인상을 시험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건네며 말했다. 청소는 말이야.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법이지. 이 회장의 말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녀의 말에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지윤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서준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김 씨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회사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서준은 구석구석 찌든 때를 닦아내며 땀을 흘렸다. 그의 손은 차가운 물에 퉁퉁 불었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김 씨에게 아주머니, 이것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어주었다. 김 씨는 서준의 행동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아이는 아니군.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묘한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준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최효정은 지훈의 회사 내 경쟁자이자 그녀를 짝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서준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경멸했다. 최효정은 서준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이 일하는 틈을 타 일부러 화장실 바닥에 물을 쏟아놓았고 청소 도구를 숨겨놓기도 했다. 최효정은 서준이 이 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랐다. 저런 천한 아이가 감히 지훈 씨의 남자가 되려고 하다니 주제 파악 좀 해야 할 텐데 최효정은 서준의 뒤를 쫓으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서준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훈의 어머니에게 고자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최효정은 서준에게 큰 공영을 안겨주기 위해 일부러 회사 로비 바닥에 커피를 쏟아놓았다. 로비 바닥은 제국그룹의 얼굴이었다. 서준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로비로 달려갔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씨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군. 그녀는 서준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했다. 그때 최효정이 서준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로비 바닥이 엉망이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를 청소할 수 있겠어. 괜한 짓 하다가 회사에 손해나 끼치지 말고 그냥 그만둬. 하지만 서준은 최효정의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가 이 회장의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이은주 회장은 한서준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이 쏟아진 커피를 묵묵히 닦아내고 자신에게 다가와 작은 쿠키를 건네는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준은 김 씨를 단순한 동료 청소부로 여기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서준의 순수한 마음은 이 회장의 차갑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아침에 구운 쿠키인데 정말 맛있어요. 서준은 자신의 작은 간식을 김 씨에게 건넸다. 김 씨는 쿠키를 한 입 빼어 물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로군. 지훈이가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서준의 인내심과 강인함을 더 깊이 시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효정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준이 이 회장의 눈에 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효정은 서준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이 청소해야 할 회장실에 일부러 값비싼 서류들을 섞어 놓았고 그의 청소 도구에 이상한 물질을 뿌려 놓았다. 그녀의 목표는 서준이 회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해고당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런 천한 아이가 감히 지훈 씨의 남자가 되려고 하다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내 손으로 널 끌어내려 주지. 최효정은 자신의 계획에 자신만만했다.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회장님, 서준 씨가 회사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는 회장님의 귀한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회장은 최효정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즉시 최효정을 불러 진실을 추궁했지만 최효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한편 서준은 다음 날 아침 회장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바닥에는 값비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의자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최효정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억울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준의 손에 있는 서류와 엉망이 된 방을 보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서준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이 중요한 서류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이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회장의 차가운 말에 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효정 씨가 저를 모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장은 서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남을 모함하다니. 당신은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군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 회장의 단호한 말에 서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지훈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그는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그의 뒤에는 최효정의 승리적인 미소가 따라붙었다. 서준은 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최효정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서준은 지훈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의 작은 어깨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다. 한서준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이은주 회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그는 지훈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최효정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차갑게 대했다. 서준 씨, 당신답지 않게 왜 거짓말을 해요? 회장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지훈의 말에 서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서준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지훈과의 사랑을 지켜야 했다. 그는 회장실에서 쫓겨나기 전 최효정이 흘린 귀걸이를 발견했다. 그 귀걸이는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최효정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서준은 그 귀걸이를 손에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최효정을 찾아갔다. 최효정 씨, 당신이 회장실에 서류를 흩뿌리고 저를 모함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귀걸이가 그 증거예요. 서준의 단호한 말에 최효정은 당황했다. 그녀는 서준의 손에 있는 귀걸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회장님께 이 사실을 밝힐 거예요. 하지만 최효정은 서준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네가 감히 회장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도 없이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최효정은 지훈에게 달려가 서준이 자신을 협박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훈은 최효정의 말만 믿고 서준을 더욱 차갑게 대했다. 서준은 이제 더 이상 지훈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 힘으로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야 했다.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김 씨였다. 그는 김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준은 김 씨를 찾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주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최효정 씨가 저를 모함했어요. 저는 지훈 씨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요. 김 씨는 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씨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믿어야 해요. 김 씨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씨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를 느꼈다. 김 씨는 서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최효정 씨를 회장실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녀가 서류를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으세요. 김 씨는 서준에게 작은 카메라를 건네주었다. 서준은 김 씨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최효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효정 씨,
저에게 회장님의 서류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죠. 제가 회장님께 모든 것을 밝히겠어요. 서준의 말에 최효정은 분노했다. 너 감히 날 협박해. 당장 회장실로. 와, 내가 직접 너의 거짓말을 증명해주지. 서준은 최효정의 도발에 응했다. 그는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최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최효정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다. 그의 작은 방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준은 최효정의 도발에 응해 회장실로 들어섰다. 회장실에는 이미 최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최효정은 서준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아이,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이길 수 있어. 서준은 최효정의 말에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최효정의 말을 듣는 척하며 몰래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최효정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서준에게 모든 음모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 내가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고 너를 모함했어. 회장님께 너를 해고하라고 말한 것도 나야. 네가 감히 지윤 씨의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게 너무나도 역겨웠거든. 너 같은 천한 아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최효정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그대로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다. 서준은 최효정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추악한 본성에 치를 떨었다. 그는 최효정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녹화 버튼을 껐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은주 회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지윤이 서 있었다. 지윤의 얼굴에는 서준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서준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최효정 씨를 모함하다니. 당신은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군요. 이 회장의 말에 최효정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준은 이 회장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최효정 씨를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효정 씨가 저를 모함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이 회장에게 건넸다. 이 회장은 카메라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카메라를 켜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최효정이 서준에게 모든 음모를 털어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지윤을 바라보았고 지윤 역시 충격에 빠졌다. 최효정은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어떻게... 최효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회장은 최효정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효정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회장의 단호한 말에 최효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서준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서준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지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윤의 품에 안겨 말했다.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때 이 회장은 서준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준 씨, 정말 미안하군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 지윤이와 결혼하세요.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이 회장의 말에 서준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멸시와 편견 속에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그룹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제국그룹 본사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최효정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녀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직위에서 해고당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욕심은 결국 그녀의 파멸을 초래했다. 이은주 회장은 한서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준아, 내가 너를 너무나 오해했구나. 나는 너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 회장은 서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준은 이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모든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서준을 향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녀는 최효정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서준 씨,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지우는 서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서준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지훈 씨의 진심을 알아요. 그의 용서는 지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이은주 회장은 서준을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이 회장은 서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서준아, 너는 나에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 나는 너의 강인한 마음과 따뜻한 영혼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서준은 이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는 이 회장에게서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서준은 자신의 가방에서 할머니가 남겨주신 용 문양 펜던트를 꺼내 이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이 펜던트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품이에요. 할머니는 이 펜던트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장은 펜던트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펜던트는 20년 전 자신의 친구가 디자인한 한정판 펜던트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할머니가 자신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준의 할머니가 자신의 친구였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말했다. 서준아, 너의 할머니는 나의 소중한 친구였단다. 그들은 함께 펜던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인연을 되찾았다. 서준은 지훈의 엄마가 자신을 시험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회장은 서준에게 자신의 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준아, 너의 꿈은 빵집을 여는 것이라고 들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서준은 이 회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지훈이 있었고 그의 꿈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서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준은 더 이상 낡은 반지하 방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김지훈과 결혼하여 제국그룹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이겨낸 후의 봄날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빵집을 열어 성공적인 남성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의 빵집은 늘봄이라는 이름 그대로 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늘봄 빵집의 1호점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서준은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옆에는 든든한 아내 지훈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모 이은주 회장이 서 있었다. 저의 작은 꿈이었던 빵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빵집을 통해 제가 받았던 사랑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빵집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저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입니다. 서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다. 이 회장은 서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서준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개업식이 끝난 후
서준과 지우는 조용히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 빵집 한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 담긴 작은 사진들과 그가 가장 아끼던 낡은 펜던트가 전시되어 있었다. 지우는 펜던트를 보며 말했다. 서준 씨, 이 펜던트가 우리를 이어준 운명적인 끈이었나 봐. 서준은 지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이 펜던트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때 빵집 문이 열리고 아이들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준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의 아이들이었다. 서준은 그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우유를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고 서준은 그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그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때는 멸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한서준의 삶은 한 줄기 따뜻한 사랑과 용기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을 찾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그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고통의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다.